실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이미 무너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도 똑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이 최근 판사들에게 나라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전례 없는 내규를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이 형사 피의자가 되면 국가가 세금으로 변호사비를 대주나요? 요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바로 교권보호국 직원들이 무너진 학교를 바로잡는 이야기 참교육입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나쁜 학생과 학부모를 물리적으로 처벌하는 이 거친 드라마에 왜 전 세계 대중이 이토록 열광할까요? 그건 지금 우리의 합법적인 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것을 대중들이 뼈아프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이미 무너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실이 망가진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부모님도 다 선생님이고 집사람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되게 관심 있게 이 상황을 지켜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너무나 쉽게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또는 무기가 쥐어지면서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잘못된 선생을 형사고소해서라도 바로잡겠다는 게 뭐가 나빠? 당연히 나쁘지 않죠. 잘못한 선생님들은 면책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진짜 나쁜 선생을 잡자고 만든 법이 현장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정당한 훈육까지 무차별적으로 엮어버리는 그런 보복의 무기로 오용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걸 눈앞에서 똑똑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아버렸고 교실의 권위는 마비됐습니다. 제도가 망가져 아무도 교실을 지켜주지 못하니 대중들이 드라마 속 가상의 참교육에서나마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씁쓸하게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미 참담한 실패로 증명된 이 파멸적인 과정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도 똑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법 왜곡죄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최근 판사들에게 나라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전례 없는 내규를 통과시켰습니다. 사법부가 왜 이토록 파격적인 방탄조끼를 급조했을까요?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발당한 현직 판사만 240명이 넘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두 사람도 변호사니까 지금 법원 판사들 편들고 있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검사 생활하고 지금 변호사 생활하고 있지만 열심히 잘하시는 판사님들도 계시지만 저분의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판결도 많이 느끼면서 사법부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의도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하는 판사님들이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조치하겠다는 그 의도 자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에서는 적극 공감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 잡겠다고 도입한 이 법 왜곡죄라는 법안 자체가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3심제 안에서는 상급심에서 결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뒤집혔다고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가 들어서는 순간 판사는 법적으로 엄연한 형사 피의자가 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이 형사 피의자가 되면 국가가 세금으로 변호사비를 대주나요? 그거는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선 변호인이라는 것도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한테 해주는 건 없어요. 재판 단계에서만 해줄 뿐이죠.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대준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이 우리 판사님들은 형사 피의자가 돼도 수사 단계부터 나라 돈으로 변호사비를 내주겠다 이런 내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다루는 법원이 판사들에게만 예외적인 세금 지원책을 만든 거지 않았습니까? 이 법원이 얼마나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법이면, 즉 법원 스스로 법 왜곡죄에서 이미 보복성 고소가 남발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근무하고 있는 법원 판사님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수단까지 벌써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에서 진 당사자들은 이 죄로 판사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상관없어요. 내 판사가,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처벌을 안 받더라도 제대로 엿먹이기는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고소하는데 돈이 한 푼 들어갑니까? 결과가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1심과 상고심이 재판 결과가 달라졌으니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고죄마저도 안 된다는 거죠. 무고죄 위험마저 완벽하게 피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스크도 제로이고 돈도 안 드는데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합법적으로 괴롭힐 치트키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고소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법 왜곡죄가 생긴 이상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판사들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기록이 짧은 거는 몇백 페이지, 긴 거는 몇천 페이지 이상 되는 것도 많아요. 그거 열심히 보면서 판결했는데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당해서 내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내가 피의자가 된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인간인 이상 많은 고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진심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그저 대법원 기존 판례만 기계적으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안전한 재판만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치열하게 고민해서 판결문 하나 썼을 뿐인데 당장 경찰서 문턱을 넘나들며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대체 누가 소신을 가지고 판사로서 판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명감으로 버텨야 할 사법부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잘못된 판사,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판사를 조치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가혹하고 거친 방식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판사를 잡아내기보다는 사법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보니 결국 국민 전체가 심대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너무 눈에 보여요. 드라마 참교육의 통쾌함 뒤에 씁쓸한 현실이 숨어있듯 사법부의 권위와 기능이 앞으로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고소가 남발되면서 학교가 망가졌듯 판사에 대한 고소가 남발되면은 결국은 그 파멸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마저 흔들릴 수 있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 제도의 모순을 똑바로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사법 시스템의 본질을 거품없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현장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